한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종종 아주 치열한 변화와 논쟁의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전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새로운 축제나 인프라로 막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무려 20조 원짜리 거대한 정치적 논쟁이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갈림길에 선 대전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전의 여러 이야기들은요, 그냥 흩어져 있는 뉴스 조각들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대전이란 도시의 운명, 그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정치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먼저 대전이 스스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입니다. 미래를 위한 기반을 어떻게 다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대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시축제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축제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대전의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역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변화의 방향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축제 기간은 11일로 확 늘렸는데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중앙로 전면 통제면 오히려 4일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유명 가수 부르는 대신에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K-팝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내세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이랑 참여도는 확 높이겠다. 정말 똑똑한 전략인 거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데요. 바로 유성복합터미널 소식입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드디어 2026년 대전의 새로운 관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버스 터미널 하나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6,500명. 이 숫자가 바로 이 새로운 터미널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사업이 몇 번이나 엎어지면서 10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거죠. 앞으로 대전 서북부권의 교통 흐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교통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전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뷰티 산업에 눈을 돌렸어요. 전국 최초로 뷰티 산업만을 위한 진흥원을 출범시켰는데 이건 과학도시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려는 대전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도시 안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동안이요. 바깥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정치적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던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제안이 바로 그 태풍의 눈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논쟁의 핵심인 행정통합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쉽게 말해서 생활권은 거의 같은데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는 대전시랑 충청남도를 아예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통합특별시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게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수도권에 맞설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부가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광주 전남은 완전 환영 이런 분위기인 반면에 대전 충남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아니 똑같은 제안인데 왜 한쪽은 땡큐고 다른 한쪽은 이게 뭐냐는 반응일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다른 건지 지금부터 양쪽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광주 쪽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제안을 그냥 돈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지역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해석한 거죠. 반면에 김태흠 충남지사의 평가는 정말 냉혹합니다. 사탕발림,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정부 제안에 대한 깊은 불신이 아주 팍팍 느껴지죠. 지역 정당의 비판은 한술 더 뜹니다. 더 구체적이죠. 2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냥 신기루 같은 숫자 노름일 뿐이고 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계속 줄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기회라는데 다른 쪽은 신기루라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파헤쳐보기 위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금액,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입니다. 와, 숫자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대전 충남이 진짜 원했던 건 부가세 일부를 넘겨받는 것처럼 영구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건 뭐죠? 일단 4년 동안만 돈 줄게. 이거였던 거죠. 게다가 예타 면제나 각종 핵심 권한 이안 같은 요구사항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차이가 실망의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정말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가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렌즈를 넓혀서 대전의 일상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전의 경제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대전에 본부가 있는 산림청이 무려 1,656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를 발표했어요. 이 돈은 산불 예측이나 산사태 대응 같은 첨단 재난 기술 개발에 쓰여서 대전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투자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 내부의 작은 움직임들도 계속되고 있죠. 예를 들어 대전의 대표 우주항공 기업인 세트랙아이에서 임원의 지분 변동 같은 공시가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저런 거대한 정치 논쟁과는 별개로 비즈니스의 시계는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민들의 일상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전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것처럼 이런 환경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대전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혁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힘, 그리고 외부에서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제안으로 통합을 이끌려는 힘. 과연 대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선택의 결과가 도시의 다음 10년, 어쩌면 5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답은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는 대전 시민들과 리더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지금 대전에서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도시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지금부터 그 역동적인 현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그리고 싶어하는 미래와 국가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계획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 바로 그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대전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 갈등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대전의 미래를 두고 대체 어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이 행정통합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 좋은 말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역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이 한마디면 그냥 다 설명이 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 제안을 두고 우는 아이 사탕 발림이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건 그냥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그것도 한시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이 진짜 원하는 건 달라요. 매년 8.8조 원의 세금을 직접 걷고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도 대전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외부의 압력과는 별개로 대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영시축제입니다. 기간은 11일로 과감하게 늘렸는데 교통 통제는 딱 핵심적인 4일로 줄여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아주 스마트한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글로벌 K-팝 경연대회를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보는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대전이 이 삼모 원칙을 아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사실 축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원칙 지키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걸 고수하는 모습은 다른 지역 축제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49억 원. 이건 단순한 예산이 아닙니다. 오랜 수건 사업에 투입된 대전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죠. 네, 바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비용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4번이나 포기했던 바로 그 사업을 결국 대전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완성해낸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도시의 새로운 결단력을 상징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축제나 인프라를 넘어서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과학, 그리고 뷰티 산업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대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했는지 딱 보입니다. 무려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뷰티 산업 전담기관을 준비해서 2026년에 드디어 결실을 본 거예요. 곧 144억 원짜리 멋진 본부 건물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란 뜻이죠. 이 기관의 목표는 굉장히 야심차입니다. 그냥 뷰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대전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전 세계로 수출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기록적인 투자액입니다. 이번에는 대전에 본부를 둔 아주 핵심적인 국가기관에서 나온 숫자예요. 2,656억 원은 바로 대전에 있는 산림청의 역대 최대 R&D 예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는 건데 보세요. 산불 예측, 산사태 감지 같은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됩니다. 대전이 왜 과학 수도라고 불리는지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하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전 앞에도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도시의 야망이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난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야심찬 계획들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 대전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대기질 매우 나쁨. 이 네 글자는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는 외부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국외에서도 날아오고 국내에서도 오염물질이 생겨났죠. 결국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아무리 멋진 도시를 만들어도 이렇게 맑은 공기가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 도시의 성장이 마주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정치적 갈등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딱 선을 그었죠. 둘 사이의 간격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이런 권한들을 넘겨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조항이 무려 257개나 됐거든요. 하지만 정부 안에는 대부분이 빠져 있었죠.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돈 몇 푼이 아니라 도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도시 안에서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데 도시 밖에서는 차가운 압력이 계속 밀려오는 이 상황. 대전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안에서는 축제를 바꾸고 수십 년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내부의 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행정통합이라는 정치적 압력과 미세먼지라는 환경적 압력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전의 미래는 과연 안에서부터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밖으로부터 결정될까요?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될지 아니면 주어진 길을 그저 가는 도시가 될지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